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재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생우유, 저지방우유, 무지방우유, 멸균 우유 다 소에서 만든 우유들이잖아요. 자, 이제 아이가 12개월이 되었다면 소아청소년과 쌤들이 이런 우유들을 먹여보라고 권할 겁니다. 왜 12개월일까요? 그거보다 더 빠르거나 늦으면 안 될까요? 우선 미리 말씀드릴 건 미숙아가 아닌 아이들, 그리고 이 시기쯤 분유를 먹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개개인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선 12개월 전에 우유를 먹이기에는 비타민이나 아연같이 모자라는 영양소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모자라는 영양소들을 밥으로 충분히 채워줘야 되는데 아직 밥을 안 먹잖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12개월 넘어가면 이제 밥이 주식이 돼서 이런 영양소들을 충분히 채워주고, 우유는 칼슘 섭취를 위해서 간식 개념으로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돌 이전에 우유를 먹이게 되는 경우에는 철결핍 빈혈이 올 수도 있어요. 우유 자체는 철분이 적게 들어있기도 하고, 들어있는 철분도 우리 몸에서 쓰기 힘든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에서 미세하게 피가 나면서 철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12개월 이후부터 우유를 먹이라고 하고 있고, 12개월이 넘었다 하더라도 아이가 너무 작거나 그 전에 분유를 먹는 양이 하루에 750ml가 안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분유를 유지하다가 우유를 먹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12개월 이후에도 분유를 먹이는 경우 보면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아이가 우유를 너무 거부하고 분유만 찾아요. 분유가 아이 발달엔 더 좋다던데요. 분유통에 보니까 24개월까지 먹이라고 돼 있던데, 아이가 우유를 먹이니까 갑자기 설사를 해요. 계속 분유를 먹인다고 했을 때 교과서적으로 주로 문제 삼는 거는 칼로리랑 체중이에요. 그래서 우유랑 분유랑 칼로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지? 한번 계산해 봤어요. 회사마다 조금씩 칼로리가 다르긴 해서 제가 선호하는 M사 제품으로 계산해 봤어요. 돌 이후에 먹일 수 있는 4단계 분유는 100ml에 68kcal가 나오고, 멸균 우유는 100ml에 60, 일반 우유는 100ml에 65kcal네요. 하루 500ml 정도의 우유를 먹는다고 치면 대략 40kcal 차이가 나고, 쌀밥 한 공기가 300kcal 정도 되니까 대략 하루에 큰 밥 한 술 정도 차이는 나겠어요. 우유나 분유를 하루만 먹고 말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차이가 계속 쌓이다 보면 체중 증가로 이어지겠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칼로리 때문에 밥을 좀 적게 먹게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이가 먹어봐야 될 몸에 좋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분유 때문에 이런 걸 못 먹게 되면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돌 지나서 절대 먹이면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분유를 계속 먹는다고 해서 딱히 더 좋을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분유, 우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타는 것도 번거롭기도 하고 비용도 조금 더 들잖아요. 우유에도 아이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지방이 풍부하고, 영양 성분에는 써있지 않지만 미량 원소들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분유에 써있는 다른 많은 영양 성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밥을 골고루 먹으면서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식이 너무 심하지 않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유를 먹으면서 설사를 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가까운 소아청소년과를 들러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하겠어요. 우유 거부가 있거나 우유를 먹으면서 변비나 설사가 너무 심해지거나 이런 아이들은 외국에서는 분유랑 우유를 조금씩 섞어서 주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분유랑 우유를 3대1 며칠, 1대1 며칠, 1대3 며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우유로 완전히 갈아타는 거죠. 우유는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칼슘과 비타민 D, 그 중에서도 특히 칼슘의 주요 섭취원이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충분히 먹고 밥을 잘 먹어도 모자라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에는 우유 대신 치즈나 요거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우유에 비해서는 칼슘 가성비가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치즈 같은 경우는 좀 짜다 보니까 똑같은 양의 칼슘을 섭취하려고 하다 보면 훨씬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애들 보통 하루에 500ml 정도의 우유를 권하는데, 그러면 500mg 정도의 칼슘을 먹게 되거든요. 같은 양의 칼슘을 치즈로 먹으려면 4장 정도는 먹어야 하는데, 그러면 560mg의 나트륨을 먹게 되죠. 우유 500ml에는 25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으니까 실제로는 2배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겠네요. 근데 하나하나 비교하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애들용 치즈는 나트륨을 쫙 빼놔서 괜찮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주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고 일부 연구들과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새로 출시되는 애들용 제품들을 보면 우유 거부가 너무 심한 아이들은 치즈라든지 애들용 플레인 요거트 이런 것들로 대체해서 칼슘을 섭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어요. 두유는 칼슘을 강화시켜 놓은 두유들도 있고 뼈를 형성하는 단백질이 풍부한 편이긴 하지만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피트산이라든지 옥살산이라든지 이런 식물 화합물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칼슘이 많이 들어와도 몸에서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유를 먹는 편이 더 낫겠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항상 건강한 육아하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